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인철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최재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홧김이혼이란 말 들어보셨죠? 뭐든지 여러분 성급하게 홧김에 결정하시면 안 돼. 아이 뭐 그냥 에이 막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3초 룰이라는 거 있잖아요. 운전하면서도 저도 사람이 인상을 화가 날 때 있잖아요. 그래서 하면서 1, 2, 3초 한번 쉽니다. 이게 순간적으로 막 화내다가 막 이렇게 싸움 날 수도 있고 막 아니, 얼마 전에 제가 고속도로 운전하는데 정말 황당한 일을 당했어요. 고속도로에서 밤인가 이제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제가 뭐 2차로인가 3차로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버스가 이렇게 끼어들었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제 한 차선 옆에서 끼어드는데 두 차선 옆에 있는 거의 그러니까 45도로 각도로 확 고속도로에서 끼어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네. 밤에. 그래서 하이빔 있죠. 네. 당연히 놀라니까 하이빔을 이게 띄었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버스가 화가 났는지 갑자기 버스 전선에서 갔다가 제 차선으로 온 거예요. 와서 앞길을 막고 뭐 거의 속도를 멈추고 100km 가는데 갑자기 막 속도를 막 반으로 주고, 그래서 제가 옆으로 피했더니 또 따라와가지고 너무 황당한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큰일 날 뻔했어. 그러니까 아니 갑자기 속도를 놓치면 내가 속도를 놓치면 뒤차가 나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는 범죄 아닙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래서 경찰에 보복운전으로 신고하려고 하다가 막 반도 너무 늦고 막 그래서 그냥 갔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혹시 이 방송 그 버스 기사분 보시면 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기사분 큰일 납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아니 본인이 잘못해놓고 내가 주의 경고 줬다고 해서 막 그렇게 보복운전하면 되니까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홧김이혼하면 안 되죠. 네, 홧김이만 후회합니다. 오늘도 홧김에 이혼했다가 성급하게 이혼했다가 좀 네. 후회한다고 해야 될까? 그런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홧김에 협의 이혼을 하신 사건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아내분을 대리를 했어요. 근데 네. 사실 이분들은 이미 협의 이혼을 하셨고, 네. 협의 이혼하면서 이제 저희 의뢰인분이 아이들을 키우는 대신 양육비를 안 받기로 아이고, 협의 그럼 이혼을 어떻게 하신 해. 그게 홧김이혼이니까 물론 이해는 합니다. 너무 화가 난 거죠. 뭐 그거는 이제 뭐 나쁜 의미에서 화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뭐 그게 아니라 이제 상대방에 대한 화죠. 네, 상대방에 그렇죠. 대한 분노가 너무 커서 너무너무 지긋지긋한 거야. 이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 빨리 끝내고 싶다. 그러면 네. 이거 뭐 이혼 소송하면 뭐 2년 3년 걸린다더라. 뭐 너무 힘들다더라. 이혼이 안 될 수도 있다더라. 또 뭐 소송 비용도 많이 든다고 했으니까 아유 좋아, 그냥 당신 원하는 대로 할 테니까 이혼만 해줘. 그래서 도장 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를 3명이나 키우는데 예를 들어서 뭐 양육비 필요 없으니까 아이 다 키울래.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아이가 뭐 5명인데도 나 양육비 안 받는다 이런 경우도 있었다니까요. 네. 자, 이 경우에도 뭐 자녀가 1명인 경우도 있고 2명인 경우도 있고, 이 경우도 자녀는 많았죠. 네, 자녀. 이 경우도 자녀가 여러 명 여러 명 있었는데 있었죠. 홧김에 예. 그냥 내가 양육비 안 받고 키울게. 아이고. 협의 이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협의 이혼 아유. 하실 때 그 네. 양육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게 돼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조서를 보면은 양육비를 안 받는 걸로 네. 명확한 기록이 남아 있어요. 아이고. 예, 근데 이제 그 후로 이제 몇 년을 아이고. 아이들을 혼자 키워보니 양육비를 안 받고 키우기 너무 힘드시니까 그러니까요. 양육비 후회하지. 청구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 한 명당 예를 들어서 한 명당 뭐 100만 원이라고 칠게요. 뭐 1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하면 평균적으로 100만 원만 받으면은 100만 원이 얼마나 여러분 큰 돈입니까? 이거 생각해 보세요. 아이 이제 거의 19년 동안 거의 20년 동안 100만 원 하면 이거 수억이에요. 네. 근데 만약에 자녀 5명을 생각해 보세요. 5명. 그럼 여러분 한 달에 500이에요. 500. 5명이면. 근데 500을 포기하실 거예요. 500 포기하시면 1년만 해도 뭐 5천만 원이 넘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여러분 10년만 해도 뭐 5억이 넘고 뭐 거의 10억 돈이에요. 10억을 포기하는 거라니까, 자녀가 5명인데 양육 포기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로 홧김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화가 나는데 변호사 찾아야죠. 네. 이혼한 변호사 찾아가지고 내 이 화를 좀 억누르고 여러분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해야지. 그래도 결론은 잘 나올 거 아닙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뭐 1년 정도 참으면 되는 거 아니까. 1년에서 뭐 길면 2년인데 1년 2년 버티기 힘들어서 뭐 몇 억이나 드는 양육비, 그 얼마나 소중한 양육비는 생명이라니까요. 제가 강조드리잖아요. 양육비는 아이에 대한 생명이에요. 양육비 안 받으면 애 못 키운 거예요. 애 생명과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이 생명 같은 정말 피 같은 돈을 왜 포기하세요? 본인의 권리인데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이혼이 급하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혼 소송 중에도 양육비 나와요. 사전처분으로 그렇죠. 나온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너무 뭐 2년 동안 양육비도 못 받는데 그러면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소송 중에도 사전처분으로 양육비 받을 수 있으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근데 이 사건에서는 이미 양육비 안 받기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아이가 5명이다. 그럼 아이 5명에 대한 양육비를 포기 조서에 쓴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미 약속한 거, 법원에 내는 소리에다가 양육비 안 받겠다고 쓰면은 나중에 증거 청구할 수 있겠어요? 굉장히 어렵죠.
근데 어려운 사건인데 그러면 그걸 청구해달라는 사건이었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어. 이제 청구를 하는 사건이었고 네. 이제 그래서 상대방은 예. 크게 두 가지 주장을 했는데 합의했다고 할 거 예, 아닙니까? 협의 상대방. 이혼할 때 어. 양육비 없는 조건으로 어. 이혼하지 않았냐.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양육비 없는 조건으로 본인이 재산 분할을 굉장히 많이 많이 줬다. 해줬다고 주장을 그러니까 한 본인이 거예요. 예, 크게 양보한 건 어떻게 보면 본인도 억울하다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도 아내가 억울한 게 아니라 본인이 네, 재산을 네, 많이 줬기 그쵸. 때문에 일종의 양육비를 일시불로 준 거다 뭐 이런 네, 취지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그런 주장을 상대방이 하다 보니까 사실 네. 이 사건은 양육비 사건인데 재산 분할까지 또 재산분할까지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부수적인 쟁점이 재산 된 분할을 많이 준 건지 사건이에요. 아닌지 따져야 되는 거 맞습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 이거 천조상중이네요. 정말 어려운 사건이네. 맞아요. 어떻게 그래가지고 나왔어요? 저도 되게 음. 심적으로 부담이 컸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어려운 의뢰인께서 사건이니까. 애들을 그렇게 여러 명 키우시려면 네. 양육비는 필요한데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아무튼 저희가 저희도 크게 두 가지 주장을 했는데요. 하나는 그 당시에는 양육비 없는 것으로 합의를 음. 했지만 현재 내 사정이 양육비 없이는 애들 키우기가 그렇죠. 힘들고 그 손해는 고스란히 애들이 받게 된다라는 점이랑 두 번째로 재산 분할을 받긴 했지만 그 금액이 양육비 안 받는 조건이라고 볼 정도의 상살점도 과다한 아니다. 금액은 아니었다. 그래서 아이 5명이면은 적어도 20억에 되는데 20억 정도 받은 거 아닐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금 받았겠죠. 네네. 조금 뭐 이래서 1, 2억 정도 더 받았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맞습니다. 근데 이걸 한 20억 정도 더 받았으면은 뭐 양육비 20으로 받았구만 하는데 아니 뭐 10분의 1도 안 받았는데 그 양육비를 받은 거 아니다. 물론 약간은 뭐 차이 날 수 있겠지만 그런 취지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네. 결론적으로 네. 다행히 판사님께서 양육비 지급하라고 결정을 그래요? 내려주셔서 네. 네, 확정까지 됐습니다. 아이고. 판사님도 되게 고맙네요. 아니 어떻게 보면은 판사 입장에서도 뭐 합의했어 그럼 합의대로 끝 이렇게 뭐 결론내도 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꼼꼼하게 보신 거 아니까 네. 그렇게 합의했지만 그 소위 말하는 학기위원이고 성급하게 네. 이혼하시려고 한 것 같고 지금 그리고 양육비는 여러분 그러니까 일반적인 합의에서는 한 번 합의하면 이게 번복이 안 되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 부동산 계약이라든지 무슨 무슨 합의를 했다 뭐 분쟁에 있어서 합의했으면 그거 끝 아닙니까? 합의했는데 합의를 번복할 수는 없어요. 네. 그건 너무 당연하죠. 법치주의 국가에서 이래서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마찬가지 모든 법치주의 국가에서 이미 합의라는 것은 그거는 분쟁의 종류 아닙니까? 그죠? 뭐 재판이랑 거의 마찬가지예요. 근데 네. 이 합의를 무효라고 다시 번복한다 그건 상상하기 어려운 사건인데 다만 양육비는 예외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자녀에 대한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양육비는 거의 유일한 예외다. 합의를 번복할 수 있는 유일한 예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어쨌든 그 저희가 예를 잘 주장해서 결론이 잘 나온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다시 한번 아무리 힘들지만 절대로 그 이혼할 때 섣불리 권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항상 저희 같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2인 저체지의 사건 여기서 마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